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로 들어갈까 하고요. 뭐 시장은 여전히 뭐 반등 추세에 놓여 있는 상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분과 함께 진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 김진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최근 움직임 이런 거 말씀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가 동학 운동이라고 해서 네. 이런 이야기들이 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듣자 하니까 이게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지난 3월 달에 보면 역사상 최고치의 개인 투자가 비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가 관련한 ETN이나 ETF의 배수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미국에서도 유가 선물에 대한 외국인 개인 투자가들의 배수가 엄청나게 많았었다. 역사상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전 세계가 열려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의 반란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나라에서는 그 인버스의 매수가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개인 투자가 분들이. 근데 이 부분들은 최근에 보면 한 5천억 이상 인버스를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절대 규모 자체가 아마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변동성이 증가하면 당연히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어떤 걸 먼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 인버스라는 거는 매도 네네. 포지션, 네. 숏 포지션을 이제 구조화시킨 상품인데요. 내려갈 때 이익이 나는 네네. 구조인 거죠? 근데 이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의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네네네. 좋겠습니다. 네. 우선 매수 포지션은 기대이익이 그러니까 최대 손실이 100%입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한요. 하지만 최고 기대이익은 무한대입니다. 그렇겠죠. 언제든지 얼마큼까지 올라갈 수 없을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그리고 이 매수 포지션은 복리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면 수익의 폭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샀는데 따블이 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만 올라도 제 원금 대비해서는 20%가 오르는 경향이 되니까요. 근데 반대로 매도 포지션은 최대 기대이익이 100%입니다. 내가 주식을 매도를 해서 이게 빵이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은 100%거든요. 반대로 최대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이 주식이 올라버렸을 때는 내 손실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구조가 가장 가팔라지는 구간은 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10,000원에 매도를 했는데 이게 5,000원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10%가 빠져도 저는 제 원금 대비해서는 5%의 수익밖에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수와 매도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어떤 포지션이 훨씬 더 유효해 보이십니까? 매도 포지션이 이거는 너무나 손실이 무한대로 되는 매도 포지션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기관 투자를 해봤고 헤지펀드를 운영을 해봤지만 헤지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공매도를 이용해서 증시를 교란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기관 투자가들의 대부분 그리고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매도 포지션의 주 사용처가 어떤 투기적인 방향성의 매매보다는 해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내 롱 자산에 대한 숏의 해지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 매도 포지션이 훨씬 더 리스크가 큰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도는 투자를 했을 때 초기의 수익이 나야 되는 초기의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포지션이라서 사실은 물을 타면 절대로 안 되는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물론 인버스는 이 숏 포지션을 다시 롱으로 구조화시킨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숏 포지션과 다르게 약간의 페이오프는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매도, 떨어지는 것에 대한 베팅이라는 건 구조적으로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좀 포지션을 취하실 때도 한 번쯤은 감안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인버스 ETF에 대한 이런 구조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지금 많이 가담해 있기 때문인 건가요? 네, 조금 위험해 보여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근 추세예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5천억 정도 되고 이게 삼성전자의 매수 금액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하니까요. 흔히들
저희 동료들끼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 주식 살 때까지 이 주식은 이 시장은 올라갈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인버스가 털려야 시장 이 반등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인버스라는 것 자체를 포지션에서 지금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계속 물을 타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하다라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아직까지는 유입이 되지 않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주변에서 그냥 길 가다가도 다 주식 얘기하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것도 하방에 베팅하는 ETF, 상방에 베팅하는 ETF, 원유 ETF까지도 사람들의 일반 초보 투자자들의 입에서도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는 네네. 거는 많은 분들이 그만큼 이제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힘만으로도 시장은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동료들이나 저도 네. 이제 부장 직급이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이 많겠죠. 이제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식의 신이야? 걔네들은 주식하면 안 깨져? 맨날 먹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 자체를 하나의 투자자의 한 명으로 봐야지 어떻게 신적인 존재나 시장에 바로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기는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그동안의 뭐 통계 자료라든지 그들의 방대한 정보 습득력에 의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일부분이지만 뭐 홍콩이라든지 네. 뭐 미국의 외국인 투자가들 이렇게 만나보면 네. 생각 이상으로 그렇게 똑똑하거나 그러지는 맞아요. 않았습니다. 이제 개인에 불과하니까요. 예, 한 명, 그러지는 한 명은요.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물론 제가 이 외국인의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네. 이거를 무시하지는 말자고 하지만 네, 네. 이들의 규모가 그렇다고 해서 시장보다 더 큰 규모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요새는 이제 하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데이터들에 대한 판단들이 별로 없는데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셌다고 하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수가 100% 점프업을 하던 시기에 네네. 외국인 투자가들의 동향을 보면 3년 내내 매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계속해서 줄곧 매도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 박스권 500에서 1000의 박스권에서 주식을 모아서 네. 거기서 이익 이익 실현한 실현한 한 거다. 거다. 뭐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찌 됐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수가 100% 상승하는 시기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일궈냈고 결국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절대 안 된다라는 판단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요번에도 보면 네. 외국인 안 사고 네. 30%가량 올라왔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1년 내내 제가 주식시장 30% 오르는 거 본 적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도 외국인들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버틸 거냐, 버티지 못할 거냐, 외국인 없으면 못 버틴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반드시 외국인을 국한시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 글로벌 증시의 인플로냐, 아웃플로냐를 봤을 때는 당연히 저희 현재 국면은 여전히 아웃플로우 상황입니다. 아웃플로우 상황이고 이렇게 위기가 조금 오래 진행이 되면 리세션이 올 수 있는데 이 리세션이 올 수 있으면 우리나라와 같은 이머징 마켓은 첫 번째 기피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아웃플로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웃플로우가 진행이 네. 되고 매도가 진행이 되는데 반대로 이 리세션의 리스크가 축소됐다라는 시각들이 이렇게 넓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머징 마켓에 인플로우로 유입이 될 거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게 외국인들이 1,400에서 1,800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비싸서 못 사겠어. 아닙니다. 그냥 돈 들어오면 사야 되거든요. 그게 1,600이건, 1,800이건, 2,000이건, 네. 2,200이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 인플로우 아웃플로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은 우리나라와 같은 이머징 마켓에 인플로우가 유입되기는 어려우니까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또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앞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버스 ETF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왔잖아요. 네. 물론 삼성전자를 상방으로 이제 당연히 주가가 오를 것을 예측하고 저점 매수에 나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수 하락에 이제 베팅한 금액이 만만치 않게 있다라는 네. 것은 지금 이동안 지수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됐는데 그분들은 지금 손실을 경험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단 뭐 손실이 약간 발생을 하셨을 거예요. 네네네. 뭐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인버스 쪽으로는 한 15%에서 20% 정도 손실을 발생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물은 타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추가 매수 말자. 네, 물은 타지 말아주시고요. 네네네. 이 포지션이 좀 일단은 또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또 조정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네. 포지션을 정리하시는 게 맞지. 네. 예, 이렇게 물을 타서 이 포지션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보자는 식으로 시장과 이렇게 싸우지는 말아야 네. 그러면 인버스 ETF라는 것이 이제 해지 성격으로 투자 이제 대안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할 거라면 레버리지를 뭐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까? 양방향으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빵빵이 되잖아요. 그래도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 똑같은 건가요? 네네네. 어차피 여기가 수익이 기초 나고 자산이 두 개가 똑같기 다락방은 때문에 커지니까. 네. 그러네요. 이래서 주식 오히려 그거보다는 네. 그러면은 지수보다 베타가 훨씬 더 큰 종목을 그 종목을 그렇군요. 사는 게 맞을 수 있죠. 네. 그렇다고 또 테마 쪽으로 가시면 또 조금은 그거는 또 오버하고 싶은. 시장이랑 반대로 움직이니까 네네네. 양쪽으로 네. 다 터질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하셨길래 이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예,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국내 주식이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사실은 제가 운영하는 모든 랩 포트폴리오에 네. 상당수가 미국의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시장의 상승 컨셉, 지난 몇 년 동안의 상승 주도주는 데이터 경제였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 데이터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데이터 기업, 데이터 경제에 반도체도 분명히 속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잘 따져보면 그 반도체 사이클이 데이터 경제 하에서 좋아지는 국면에서만 우리나라 시장은 좋았던 상황이고. 네. 부장님 우리 1분 남았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제가 데이터 센터, 데이터 경제, 그리고 5G 관련해서 모두 다 해당되는 주식이라고 막 외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기업인데요. 아시다시피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반등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주식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280불을 넘어가는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 제가 아마 전체 시황 자체를 매수로 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너무 강한가요? 확실한 뷰를 제시해 주셔서 저에게 오히려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엔비디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저희 추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로 할게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장 김진부장과 함께 했고요. 함께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